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채널 노블레스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뻔한 얘기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달 전 신혼여행으로 프랑스 파리를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소죠. 르브르 박물관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곳에는 세계적인 다양한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였습니다. 자, 모나리자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일 인기가 있는 만큼 그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사람들이 상당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미술품일 겁니다. 자, 자본주의 시대에 주식의 기업의 마인드로 빗대어서 한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미술품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는 모나리자의 소유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만약에 우리가 모나리자를 미술품 경매에 내놓는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자, 참고로 지금까지 미술품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던 그림은 역시나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살바르도 문디입니다. 자, 2017년 뉴욕 크리스티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무려 4억 5천 달러, 우리 한화로 5천억 가량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낙찰받은 인물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라고 합니다. 자, 작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CEO들을 집합시킨 바 있죠. 자, 이 작품은 현재 그 초호화 요트에 걸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모나리자가 지금 당장 경매에 나온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살바르도 문디 낙찰가를 넘어 최고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1962년에 미술품 보험에 가입할 당시 선정되었던 보험 감정가는 1962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인데 이후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달러 가치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관계로 현재 물가로는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에 가까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1962년부터 모나리자를 보관하고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언제 팔면 과연 이득이었을까요? 그때 바로 팔았으면 완전 손해였겠죠. 그럼 1980년에 팔았으면 가장 좋았을까요? 아니면 2000년? 아니면 지금 2023년에 팔면 가장 이득일까요? 자,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팔았던 손해였겠죠. 자, 그럼 이번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언제 팔면 최대의 이득을 볼까요? 2030년에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2040년? 2050년? 자,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영원히 팔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더 오를 것임이 분명하니까요. 그렇다면 언제 팔던 손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진 우량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한 주식의 기업의 펀더멘탈이 망가지거나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언제 주식을 팔면 가장 이득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역시 똑같습니다. 언제 팔든 손해가 될 것입니다. 모나리자를 언제 팔았던 손해였듯이 좋은 우량 주식 역시 언제 팔던 손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아직도 코카콜라 그리고 맥도널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산의 가격은 변동성을 가짐으로써 팔게 되면 아주 잠깐이지만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건 모나리자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모나리자의 소유권을 증권화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표기되게 하고 사고 팔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나리자의 가격은 늘 오르기만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계적인 작품 모나리자 가격 역시도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트레이딩에 도전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영원히 오르는데 굳이 감정 소비, 시간 낭비를 해가면서 동전 던지기와 같고 카지노 도박과 같은 것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수시로 미술품 감정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감정가가 얼마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집주인이 매일 부동산 중개사에 전화를 해서 하루하루 집값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서울 부동산은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말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해 왔습니다. 서울 강남 부동산은 웬만하면 쉽게 팔아버리지 않죠. 그런데
근데 만약 서울 강남 부동산도 증권화에서 가격 변동표가 실시간으로 표기되어 볼 수 있다면 아마 서울 부동산도 장기 투자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표시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현혹되고 말아버리죠. 모나리자조차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표기되고 거래가 되게 한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격에 쉽게 팔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1980년에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40여 년 동안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 서울 강남 아파트는 언제 팔았어야 이득이었을까요? 앞으로는 언제 팔아야 이득일까요? 역시 결론은 모두 마찬가지겠죠. 언제 팔았던 손해이고 또 미래에 언제 팔든 손해일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가격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한 가격 변동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눈속임에 현혹되면 가격의 변동성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과 또 좋은 타이밍에 이미 사셔서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숫자, 그 수량을 더 늘려가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은 잘 벌고 있는지, 기업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펀더멘탈이 망가지지는 않는지 그것만 계속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과 시장 상황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우량한 주식이라도 단기적인 가격을 예측하게 한다면 맞고 틀릴 확률은 5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100%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과 다름이 없는 50%에 베팅하지 마시고 그냥 100%에 베팅하세요. 좋은 자산은 죽을 때까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나리자의 소유자인데 잠깐의 이득을 얻고자 그 귀한 보물을 팔아버린다면 어쩌면 다시는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 보물과도 같은 좋은 주식을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에 매몰되어서 끊임없이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 그 휴지 조각과 맞바꾸게 된다면 어쩌면 다시는 원래 가졌던 만큼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혼여행에 가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를 보고 주식의 관점에서 제가 느낀 점을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그 우량 주식에 빗대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마인드나 아니면 멘탈 관리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